가장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만열 이사장님과 함세용 신부님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또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이렇게 좋은 특별법을 마련해 주신다고 해서 오늘은, 잠시만요. 저도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독립전쟁인데 영화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제가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빨 교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음이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이렇게 약간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은 결코 슬픈 날이 아니다. 101년 전에 관동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조선인에게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었고, 그 학살은 들여다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고, 분노감 때문에 그 분노감조차 어이없음에 그 분노감이 사그라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립 이후에 70년에서 8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게 사죄를 받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특별법을 입법 발의하지 못했다는 게 실은 더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훌륭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음을 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즐겁고 기쁜 자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관동 대학살에 대해서, 저는 간토 대학살이라고 하지만 당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일본 땅에서 억울하게 죽어갔을 때 거의 대부분 관동 대학살로 오랫동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관동 대학살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23년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1910년대 무단 통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1운동으로 무단 통치가 끝나고 소위 문화 통치기로 접어드는데, 그 문화 통치기에 1923년, 그러니까 문화 통치기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생깁니다. 단체를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생겨나다 보니 1923년 조선물산 장려에서 물산 장려운동도 전개했고, 우리 당시 조선의 백정들이 여전히 차별받는다에 대한 분노감 때문에 조선 형평사를 만들고 형평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23년 의열단의 김상호 의사는 종로경찰서를 습격한 이후에 400대 1의 시가전을 전개하기도 하죠.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1923년의 가장 큰 비극은 관동대 지진과 관동대 학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느끼는 분노감과 역사적 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동대 지진 자체에 박수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1923년 관동대 지진 때 사망자만 14만 명이 나옵니다. 얼마 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사망자가 2만 명 정도 나왔으니까 그 격차를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로서도 도쿄나 요코하마 근처에서 여러 방화나 학살 사건에 대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을 놓아야 되는 지경이었고, 그럴 때 미즈노 내부 대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인이 사회주의자들과 손잡고 폭탄을 들고 방어하고 일본인을 살인하고 강도하고 약탈한다. 근데 이 미즈노 내부 대신이 1895년 을미 사변 때 경복궁 담을 넘어서 민비를 시해한 48명의 일본 낭인 중에 한 명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그 뒤를 이어받아서 경찰청에 근무했던 일개 경찰 한 명이 일본 기자들에게 보도 지침을 내립니다. 조선인들이 우리를 약탈하고 죽인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 조선인들이 독을 탄 만두를 일본인에게 먹였다. 그리고 이 지진은 조선인들의 저주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경찰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쇼리키 렌타야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경찰이 그 이후에 승진해서 일본의 도쿄 경찰청장까지 되고, 훗날 이 일본 경찰이, 다시 이야기해서 조선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여라라고 보도 지침을 내렸던 일본 경찰이 일본의 요미우리 자이언츠라는 야구단을 창설합니다. 역사를 하는 저조차도 예전에 조성민이라는 참 좋은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미우리를 응원했고, 이승엽 선수가 요미우리에서 4번 타자였을 때 그 이승엽을 응원하면서 요미우리를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창단했던 초대 단장이 바로 1923년
관동 대학살 학살 명령 지시를 내렸던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그 기사 소식에 335 모여들어서 자경단을 조직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겠다는 거죠. 이 자경단이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에만 무려 3천여 개가 만들어집니다. 자경단에 10명의 일본인이 있었으면 자경단의 숫자는 3만 명이 되는 거고, 자경단마다 평균 인원이 100명이었으면 자경단만 3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 30만 명의 자경단이 조선인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죽창을 들고 도끼를 들고 일본들을 들고 총을 들고 잡히는 조선인들마다 주고행 고지센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안 됐으면 조선인이다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고, 이 죽였던 사례들은 차마 제가 말로 다 하기 힘들 정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철사로 목을 연결하여 도쿄 앞을 흐르는 강에 빠뜨려 죽였고요. 헤엄쳐서 살려고 나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학살을 했고요. 실제로 여성의 가랭이를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뱃속에 태아를 꺼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죽었던 일본인이,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던 우리 한국인 조선인이 6,661명입니다.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군이 난징에 들어가서 30만 명의 중국인을 죽였습니다.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보복으로 1920년부터 간도에서 한인마을 학살 방어하면서 3만여 명의 한국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살들은 전시에 군인이 민간인에게 행했던 학살입니다.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민주화운동 역시 전시는 아니지만 국가 공권력으로 민간인을 학살했던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고 역사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공권력에 입각해서, 다시는 군인들에 입각해서 다수의 민간인들의 희생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런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1923년 관동 대학살은